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훨훨 나는 일본 증시, 거품 경제 때 역대 최고가도 넘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20일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거품 경제 당시 최고치를 갈아치운 기록입니다. 미래에셋증권 한 발 앞선 주주가치 제고의 업사이드 여력, 목표가 상향. NH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자사주 정책을 명문화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업사이드 여력을 높여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올해 신재생에너지 불확실성 확실, 투자 의견 하향. 키움증권은 23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세일 판가의 급락으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6월 미국의 동남아시아 우회 제조 중국산 덤핑 관세 유예가 만료되면서 재고가 늘어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으로 목표가는 31,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로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3% 가까이 뛰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근접한 초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9,000선 첫 돌파를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랠리를 확인했습니다. AI 테마가 다시 불붙은 가운데 우리 시장 관련주 움직임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 이후 열린 우리 시장은 반도체 강세 힘입어 상승했고요.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로 9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66% 상승하면서 2,68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61% 상승한 875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장 양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는 0.41% 상승하면서 73,4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껑충 뛰면서 시초부터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4% 넘게 급등하면서 162,8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86%, 삼성전자 우선주도 0.68%, 63%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여기서 나홀로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현대차가 0.21%, 기아는 0.08% 소폭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0.3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예정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보합, 그리고 LG화학은 0.83%, 1% 가까운 낙폭 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그리고 에코프로는 0.17%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1%,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11%나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7,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엔캠이 4% 넘게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0만 6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1.656%,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5%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강합니다. 1.61%, 1%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2%, 그리고 리노공업은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양입니다. 제가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핫도그 만드는 이제 회사로 좀 유명하고 우리나라 1위 냉동 핫도그 이제 제조 기업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HMR이나
그리고 퓨레, 온육 베이스 등을 좀 생산하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HMR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42%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분기 때부터 북미 쪽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 쪽에 이제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모멘텀이 있을 부분이 이게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냉동 김밥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한 2분기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쪽에 냉동 김밥 수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월 캐파 정도는 한 90만 개 정도 이제 수준이면은 대략 한 월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에 대한 매출 창출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계속 꾸준하게 품절 대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핫도그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스트코 쪽으로 해서 대형 유통망을 이제 확보했던 만큼 이번 냉동 김밥이 물론 최초로 이제 한 거는 이제 유고시라는 올고시라는 이제 그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상장 회사긴 하지만은 오히려 유통망이 더 많은 이제 우양 쪽으로는 이 냉동 김밥을 진출하게 되면서 사실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상 그 캐파 자체가 월 25에서 25억이라는 거는 지금 한 작년 정도가 대략 한 1,7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략 한 200억,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한 15%에서 20% 정도에 대한 매출이 하나 더 생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양의 그 실적에서는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냉동김밥 미국에서 아주 난리라고 하는데 실적만 조금만 좋아지면은 주가가 좀 가볍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외양 알아봤고요.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그냥 크게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제 알트비프에 대해서 이제 사실 M&A 이슈도 있었던 거고, 독점 계약 변경 이슈는 한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있었고, 계속 꾸준히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이제 흐름을 이제 보였었습니다만은, 여기 어제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세론에 대한 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 1위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이제 키트로다 SC의 이제 머크사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회사가 됐다는 거에 좀 중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증권사 애널들도 관련 시나리오, 로열티가 5% 나오게 되면은 향후의 경금 흐름, 로열티가 10%면 얼마 정도 얘기 나는데,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로 이제 공시가 이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떠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바이오 플랫폼 회사가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구나는 초점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 HMC 엄민용 애널이 30만 원의 목표가를 정정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쪽에 움직였던 흐름이 오늘 좀 바이오로 특히 알테오젠 위주로 수급적 요인이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예상가로면 제가 목표가를 좀 체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강하게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좀 목표가가 좀 상향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 23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환율은 1,328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수당 2,0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51,356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와 AI 등 엔비디아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로 방산주 역시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저 PBR 테마에서는 지주사와 자동차 업종 역시 강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63% 강보합권에서 2,681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36% 소폭 오르면서 873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연출하는데요.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이슈 따져보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아직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
직전에 예상 체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권에서 11% 넘는 급등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현재가는 10만 5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MSD, 세계적인 제약사죠. 주사 제형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 독점권이 부각되면서 267억을 더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다시 한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HPSP입니다. 2.25%, 2% 넘게 뛰면서 현재 가격은 5만 9천 원에서 시작합니다. HPSP 공매도가 2만 4천 건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2.46% 빠지고 있고요. 3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순법 개정 국회 소위 통과에 어제장에서는 9% 넘게 급등하면서 방산주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방산주 대부분이 상승했던 가운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54%,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32,250원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수익성 개선 전망 속에서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6.8%, 6%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현재 가격은 11만 7,800원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 대형 반도체 상사와 사업 협력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어제장에서 28%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3.66%, 3% 넘게 뛰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1,250원이고요. 제우스, AVP향 세정 장비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실적에 대한 좀 실적 개선, 실적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강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페스아크입니다. 2.17%,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4만 원대에서 현재 가격 좀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AGA 관련 모멘텀으로 어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린리소스부터 IB김영까지는 죄다 파란불입니다. 그린리소스는 1.55% 하락하고 있고요. 31,7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린리소스, 어제 오전에 그 갑작스러운 상한가에 35,000선을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엑스게이트입니다. 1.5%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6,340원입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신주 5만 주 추가 상장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IB김영 2.06% 하락하고 있고요. 2,6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IB김영 오후에 급등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의대 정원의 확대에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교육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는 시작하는데 SK하이닉스보다는 못하네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죠. 최근에 HBM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5% 넘게 장 초반에 벌써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16만 원을 뚫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알테오젠 오늘 우리 과장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13.9% 상당히 강하게 시작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벌써 6조 3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어제 상한가 갔었죠. 오늘 8% 계속 그 탄력을 이어받아서 가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오늘은 코스피는 조금은 사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 840억. 처음에는 팔다가 어제도 처음에는 팔다가 중반 이후로 좀 사들어왔잖아요.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고 선물의 개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78개야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스타트보다는 조금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90억 순 매도를 하네요. 그러나 바로 밑에 SK하이닉스는 542억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그러면서 4.3%의 초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사기률은 크게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 오늘은 16% 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106억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캠 최근에 상당히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늘은 3%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해 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가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 이따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게 최근에 아주 좋아요. 오늘 뭐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순 매수 70억 정도 삼성생명 들어오고 있고 삼성화재는 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삼성물산도 36억에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오늘 많이 들어오네요. 아무래도 뭐 알테오젠 올라가는 거에 좀 영향이 있나요? 같이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4.6% 올라갑니다. 프로그램은 26억. 인성정보 여전히 뭐 좀 살아있는 이런 느낌이죠. 1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0.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순 매도 상위죠.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120억 팔고 있고요. 기아 65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팔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강하고 오늘 장초반에 강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 50억 들어옵니다. 자, 네이버도 계속 20만 원 선에서 큰 힘을 못 쓰네요. 오늘도 프로그램은 순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알테오젠 17%까지 번쩍 이렇게 당겨봅니다만은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순 매도 97억까지 급하게 늘어나네요. 오픈엣지 67억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장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생각보다는 뭐 장 초반에 많이 달려들지는 않네요. 오히려 코스닥을 823을 이렇게 순 매도를 하는데 어제는 과연 그 엔비디아가 우리 시장에 다 들어오지 않고 조금 남았나 했더니 조금은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장 후반 어떨까요? 결국에 다음 주 이제 9시 반쯤에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 토론이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세럼 뉴스는 조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선물 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매도세가 조금씩은 이제 나왔다는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우상향 가는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PBR 관련주도 마찬가지겠고, 물론 지금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특히 SK하이닉스 쪽에 나왔다는 거는 결국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섹터별의 굉장히 분별화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그동안 반도체 얘기를 꾸준히 좀 해왔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물론 오늘 이게 알테오젠의 상승이 단순하게 개별적인 흐름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천선 제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4월에 AACR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AACR 관련돼서 이제 초록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수급이 빠르게 지금 순환매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나 특히 뭐 저 PBR 관련되는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컸었죠. 특히 연기금 쪽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오늘 좀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제 나스닥이 3% 이상 급등을 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좀 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좀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관련해서 뭐 미국이 빠졌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도 올라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시험 물량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또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6.6%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한 삼성생명 3.9%, 삼성화재 4.1% 상당히 최근에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 이거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 이게 개인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어차피 나올 텐데 나오자마자 뭐 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오래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추세를 보면은 계속 갈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게 개인들보다는 또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섹터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발표될 사항들이 뭐 자산 소각이나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한 뭐 이상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배당의 자산 소각을 하게 되었을 때 뭐 향후에 뭐 법인세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그 줄여주는 방안을 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도 좀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지주를 통해 이 지주사들이나 이런 생명보험 선보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적인 흐름은 빠질 수 있다 치더라도 오히려 이쪽에 대한 강한 흐름이 특히 뭐 작년에 일본 증시에서 보여왔던 것처럼 그런 관련 섹터에서는 뭐 분기 뭐 배당이나 이런 이슈들을 계속 꾸준히 좀 좋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쪽도 좀 알아봤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의 축은 재밌게도 한쪽은 뭐 가치주 쪽이 움직이는 반면에 한쪽은 또 성장주가 가치주, 성장주 왔다 갔다 하는 이 순환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강했고 테크가 강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차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지금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 벌써 이게 지금 VI 걸리나요? 2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레오캠 바이오 따라서 6% 뭐 그 밑에 바이오들 상당히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순환매 쪽으로 갈 수 있는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결국 엔비디아파 이 성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센데, 아마 지난주부터 나왔던 부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같은 하고 나면은 세런 뉴스다. 그리고 반도체 세런 뉴스가 나올 거고, 결국에는 뭐 PBR 관련하게 되면 또 이쪽에 대한 세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강합니다. 이제 강하다 보니까 사실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SK하이닉스도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흑자 전환됐다는 측면과 그리고 이 앞으로에 대한 향후 매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낸드 쪽도 지금 한 1분기 빠르면 2분기 이내에 충분히 업황이 크게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1분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개선된다는 측면.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HB에서 한 발 사실 속도가 늦어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회사 간의 차별화가 저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는 어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이제 나스닥 FOMC나 이런 관련 이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이제는 금리 인하가 뭐 5월에 되든 뭐 6월에 되든 사실 크게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주들이 갈 수 있는 인프라는 이제 준비가 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제약주로도 옮겨갈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성장주들 사이에서도 순환매가 돌겠지만은 이건 이런 가치주 같은 PBR도 같이 갈 수 있다. 결국에는 동반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꾸준히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우리나라 쪽에서 수급 요인이 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여전히 개인들의 관심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뭐 장초반에 2%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끝날까요? 이거 뭐 동전 던지기 앞면 아니면 뒷면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좀 요리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이틀 전에도 거의 한 25% 갔다가 마이너스 한 19%로 끝났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미 한 2만 원대, 5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매물들이 오차익 신현이 충분히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월 4일날 이제 미국 물리학회에서 일단은 발표를 하죠. 이석배 대표도 얘기를 했고, 물론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가 실제로 퀀텀 매니지 연구소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NS 벤처 캐피탈의 지분 한 50% 있으면서 조금 많은 수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직접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초전도체인가 보다라는 이런 어느 정도 예측에서 확신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초전도체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 사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식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이 크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접근을 한다는 거는, 저도 사실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다시 방송에서 계속 꾸준히 해왔었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세런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이죠.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실 때마다 금요일인데 네. 오늘 금요일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출발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의 지속성,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모자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로 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장 중에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언제나 세론 뉴스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론 뉴스 혹은 이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 즐기실 때 즐기시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여전히 다이내믹 코리아는 맞는데 그렇죠. 안 다이내믹하던 미국까지도 다이내믹 USA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메리츠금융주주 오늘 상당합니다. 한미반도체, 삼성화재도 아까 언급됐죠.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는 기업은 SK하이닉스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언급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다행인 부분,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혼자만으로 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가게 되면 TSMC도 필요하고 SK하이닉스도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시간차, 속도의 차, 이 상승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먼저 좀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실적 대비 주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에 다소 좀 버거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때 당시에 관심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들이 이제 올해 보여줄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요일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반도체 IT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장 중후반부에 더 치고 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한번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인지를 하시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한번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 톤을 보니까 워워 지금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말씀하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놨습니다. 이게 무슨 차트냐면 SK하이닉스의 역사적 밸류밴드 차트인데요. 이미 전고점을 이렇게 올라가지고 역사적 상단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강세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 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주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보다 맞아요.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국면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은 역사적 밸류 상단에는 와 있고 그걸 뛰어넘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가원칩스, 상하 프론테크, 신성, 델타테크 또 껴있네요. 덕산, 데코피아, EST.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가온칩스 이야기를 좀 가온칩스, 해드리고 예.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최근 2주 혹은 3주의 이제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너무 치고 가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24년도죠. 2024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여름쯤부터는 이제 양산을 공급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일단 해가 바뀌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HBM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 시장에서 조금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그럼 주가가 좋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저는 테크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가온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지 못하면 당연히 그 밸류체인 기업들도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으나 최근에 보면 결국에 이제 이 저크버그도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재용 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퀄테스트도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 하반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가온칩스와 같은 중소형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너무 지금 먼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도 이렇게 가버리니까 또 덥석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가온치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주식을 또 사고 파는 타이밍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김태수 본부장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SK하이닉스 봤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좀 낫네요. 그래서 오늘 가온칩스까지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급등주입니다. 코스엠인데요. 글로벌 전자현미경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상단 최고인 16,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현재 150% 급등하면서 40,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급등주도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에이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입니다. 코스닥 오늘 상장했고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뮬레이션 기술이 탑재된 레벨 3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술 단계로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 46% 급등하면서 2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급등주는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자회사가 초전도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현재 23% 넘게 급등하면서 1,0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다보링크입니다. 초전도체 사업 추진에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초전도체 정말 지속적으로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급등세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 판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 가까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3,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NCN이고요. 삼성, AGI 소식에 뉴로모픽 관련 정부 과제 수행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재 1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4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야, 호수 머티리얼즈 뭔가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따라가 보셔도 괜찮지 따라가자. 않겠는가. 일단 지금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이 패턴, 컨셉이 지금 확실하거든요. 가는 기업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소외받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기업을 우리가 볼 것인지 아마 이제 지금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신 분들에게 이제 눈에 들 수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의 전략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전략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구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이 반도체 웨이퍼에 이 방막 현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화학 현상을 일으켜서 이제 방막을 식혀주는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고객사의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제 가동률이야 작년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계속해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구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이 주가를 평가를 받는 것보다 여기에 신사업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로 인해서 반도체 이제 어떤 소재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황화 리튬을 통한 2차 전지 사업부까지 올해 실적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1분기일지 2분기일지는 지나고 나서 조금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수급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이렇다 할 수급 주체가 크게 잡히지는 않았었는데 어제였죠.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지금 잡힌 기업으로 이제 수급 특징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뭐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에 뭐 굉장히 약한 그러한 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 들어온 기업은 많은데 이렇게 유독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크게 수급이 붙은 종목은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업의 히스토리도 굉장히 좋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을 한 몸에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 쪽을 보게 되면 투신과 연기금이 동시에 지금 강하게 매수세를 좀 붙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영역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한 현재 구간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안 난 게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뭐 가온칩스처럼 갭상승 출발하는 기업들은 붙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쉬어가고 있는 이 타이밍이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의 가격에서 이 1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모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6,000원. 이 부분대를 좀 넘어가는 27,000원, 28,000원 이러한 가격대를 저는 목표로 삼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가동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아봤고요. 그다음 종목 또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따라가겠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의류 쪽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더 싸고 더 싸지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겨울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직전에 올해 날씨가 춥게 되면 의류가 좀 많이 팔릴 거야라는 이제 투심이 있다 보니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뭐 F&F를 비롯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곤 했는데 올해는 사실 우리가 그쪽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부터 반도체 IT에서 엄청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새로운 뭐 어떤 큰 테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이 중국 소비 관련해서 과거에는 의류 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에는 화장품이라는 섹터가 정말 이제 실적의 날개를 달고 지금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의류 쪽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화장품주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국에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던 이 의류 쪽은 주가도 퍼포먼스가 그다지 좋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면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이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판권을 사들이며 실적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의 패턴을 보면 다른 의류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었던 시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스노우피크를 통해서 좋은 이제 성과를 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지금 중국에서도 점차 오프라인 매장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대만이라든지 홍콩 이러한 외국 쪽에서 이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의류 쪽을 보실 때 감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꼭 이제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고부가 제품을 좀 많이 팔아요. 이 브랜드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업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었을 때 다른 의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몇몇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펀더멘탈, 테크니컬 둘 중에 뭐를 많이 보는 사람이냐면 저는 펀더멘탈을 많이 보거든요. 네. 막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붙었네요. 뭐 그렇죠. 세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저렇게 많이 붙는데 네. 과연 누가 살까요? 제 질문은 그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야,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 바닥에서 지금 긁어 모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일단 금융 투자의 물량이 많은 게 다소 불편은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에서도 계속 이제 금액을 좀 붙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도 물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추세적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중국에 제대로 진출하지 않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 그 베이스에 중국 매출이 얹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작년 매출을 충분히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유리한 가격대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재 구간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사시는 것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3,000원 위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00원은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가장 저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또 많은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4,000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000원 돌파 시에 만약 실적이라든지 중국 진출이라는 어떤 대형 호재 뉴스를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참 묘하죠. 좋다 해도 뭐 하염없이 빠질 것 같다가도 누군가 큰 손이 들어오면 주가가 돌아서는 게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감성 코퍼레이션 두 종목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려 반영은 1달러, 제주항공의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했는데요. 항공 운송 산업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설립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요. 고정 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국가의 항공 정책,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국가 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참여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LCC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 국내 LCC 시장을 선도하면서 항공 운송 산업의 성장을 역시 기여하고 있고요. 과거의 대형 항공사 독과점 시장에서 다수의 LCC 등장으로 국내 총 10개의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항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죠. 항공사들은 고객사에게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서 저비용 구조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LCC 최초로 화물 전용기 도입을 통한 사업 확대 역시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수익 구조 개선 역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급 증가를 바탕으로 증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2024년 2월 초 발표된 연간 손익 구조 변경 공시를 통해 연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뒤에 2월 20일에는 별도 실적과 세부 영업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연간 실적을 통해 산출된 2023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은 4,819억으로 YOY 기준으로 61%나 증가했고요. 별도 기준으로도 59% 증가한 4,7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선의 공급이 13% 감소한 가운데 국제선 공급은 87%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라는 점 함께해 주시고요. 연말에 계상된 일회성 상여금, 연결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41% 증가하고 별도 기준으로도 27% 증가했습니다. 다만 국제선의 탑승률이 87%로 개선되었고 평균 단가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은 5.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연말에 계상된 일회성 상여금에 기인하고 있고요.
여전히 강한 수요가 있고 공급 증가로 인해서 힘을 보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미래에셋증권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동사는 23년 1월 1일 1분기 호실적을 시연한 이후에 지속적인 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률 둔화에 직면해 왔습니다. 다만 1분기부터 있었던 이연 수요 영향이 그만큼 컸고요. 하지만 2024년 1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연 수요에 따른 기저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동사의 매출액은 4,549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있었던 기재 증가 그리고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국제선 공급량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탑승률 역시 8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19억, YOY 기준으로 12% 빠질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 2023년 1분기에 있었던 이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연 수요 효과, 환율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선방한 실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3.6%, 그리고 2019년 2분기 때 각각 기록한 15% 및 14%에 육박하는 부분이고요. 2023년 4분기로 기록했었던 높은 기재 가동 시간에 도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500원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은 0.7%로 투자 의견은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LCC 평균을 살펴봤을 때 좀 높게 측정한 부분입니다. 시장 지위 약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급 증가에 기인한 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은 당분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관찰 포인트는 성장을 위한 동사의 전략 변화인데요. 현재 한국의 LCC는 합종 연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대, 진에어 등 가능성과 장거리 노선 확대 등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항공은 모범적인 LCC의 성장 공식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화물 사업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의 예측대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인수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좀 우려가 해소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2월 2일부터 지금 최근인 2월 22일까지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부분,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월 18일 과매수 구간에서 좀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13,590원까지 뛰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줄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11,500원으로 목표 주가는 상향했습니다. 다만 의견 자체는 지금 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터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효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아주 강하네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우양, 알테오젠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감성 코퍼레이션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